네, 방구석 토크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은 축구 예능 방송으로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때에 따라 개인의 뇌피셜이 자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보다 축구 지식이 한참 떨어지는 추갈무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 때에 따라 과격한 언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재개가 됐습니다. 재개되자마자 뭐 이것저것 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개되자마자 수염이 아주 많이 올라오네요. 사실 이제 재개되기를 기다렸었는데 예. 첫날부터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네, 제가 수요일에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현장 갔다가 현장 주중 뭐 새벽 경기가 겹치는 날이 좀 있죠. 간혹. 네, 있었는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와, 그날이었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네, 좀 눈 좀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 건물에 뭔가 컴퓨터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지금도 계속 경보가 계속 울리고 있어요. 네, 새벽에 사이렌 울리면서 전 몰랐어요. 사이렌 울리면 우리 여기 사무실 달리는지 몰랐어요. 이상한 허연 게 있잖아, 등 같은 거. 거기서 반짝반짝하나요? 거기가 갑자기 팍 켜져. 그 LED 등이라서 되게 밝아서 밝지. 뭐야 딱 일어나니까 온 건물이 밝은 거야. 다 켜지더라고. 이제 탈출하라고 사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그리고 건가? 막 뒤에 들어보니까 별일 없어. 네. 또 누웠는데 또 사이렌이 들리고 그래서 잠을 못 자다가 결국 경기 시작 30분 전에 잠이 들어가지고 제가 경기를 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제가 등장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멋지게 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네. 그 룰 설명을 드린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장본인 다비드 루이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오늘? 탈곡기입니다. 네. 탈곡기예요? 탈곡기죠. 벌써 탈탈 털면 그거 좀 그렇다, 심하다. 왜 벌써죠? 아니, 재개된 지 얼마 됐다고. 아니죠. 이건 지난 시즌 연장선상으로 봐야죠. 지난 시즌이 아니지, 이번 시즌이야. 한번 봐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따 중간에 보면 약간 근데 다비드 루이스 때문에 저를 어제 공격적으로 깨웠군요. 맞아요. 존나 빡치니까. 날 화내면서 깨우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자, 다비드 루이스 87년생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맞네. 네. 그리고 189cm, 190에 가까운 신장. 그리고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튀어나가는 스타일의 수비수죠. 그래서 다비드 루이스가 그래도 비교적 좋았을 때는 옆에 좋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때는 이제 김유정, 티아고 실바가 있다거나 그다음에 첼시 있을 때는 또 첼시는 워낙에 좋은 수비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케이스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는 사실 주지의 사실이었어요. 이미 첼시 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드 루이스는 단점과 장점이 명확한 선수죠. 그래서 다비드 루이스 덕분에 남미형 중앙 수비수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즉 뭐냐, 중앙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튀어나가면서 본인이 나름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볼을 좀 오랫동안 소유하면서 드리블을 좀 하면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좀 후방 지역부터 아우르려고 한다든지, 이런 유형의 선수가 뭐 브라질 어떤 뭐 남미 쪽에 있는 중앙 수비수 유형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전에 이런 스타일인데 훨씬 더 잘했던 루시우 같은 선수들은 이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주를 많이 넣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햇도라이예요. 그게 우리가 뭐 예전 사과 냉동 보관해놨다가 이제 또 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 나온 사과를 뭐라고 하죠? 햇사과. 햇도라이. 햇도라이다. 예, 아주 뉴. 근데 다비드 루이스가 몸 상태가 좀 괜찮았을 때는 이런 적극적인 수비가 통할 때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수비수가 통했던 건 뒤에서 똥바지 해주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스날은 뒤에 딱 돌아보면 똥바지가 아니라 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비드 루이스는 어느 정도 이 선수를 안전적으로 쓰려면 다른 어떤 조합이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이 선수가 그 롤을 굉장히 싫어해서 말인데 저는 주원영이 그 콘테 뻑가게 된 게 다비드 루이즈 한 칸 위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면 오히려 더 적합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발밑이 제법 괜찮고 튀어나가는 공격적인 성향도 있으니까 최후방의 센터백보다는 차라리 수비형 미드필더가 나은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센터백을 보는데 이제 이번 시즌 뭔가 시즌이 새로 시작된 것 같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 2019-2020 시즌에 아스날 유니폼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꽤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있었어. 존나 조금 있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것만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있긴 있었잖아요. 존나 간혹 있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맞아. 예.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았는데 하나 나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잖아.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의 오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추갈못이지. 형이 하나 그 기억을 되게 세게 꽂는 편이잖아. 형은 좋았던 경기만 기억을 하는 건데 대다수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나는 종민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섭섭해. 왜요?
하나 그 기억을 세게 기억하는 편이라기보다 폴 포그바를 지금까지 빠는 이유. 유벤투스에 있었을 때 그 깎아차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맨유에서 좋았어요. 에이. 헤헤 또 진짜 그거는 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포그바가 맨유 와서 뭐 그렇게 대단히 한 게 있다고. 제가 옛날 같으면 한 발 더 나가는데 네. 한 발 더 나갔을 때의 어떤 그 댓글 수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수가 다른 게 아니라 단위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네. 멈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좋은 적도 있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네. 대다수가 좀 안 좋았을. 그러면 형 얘기를 한 김에 이번 시즌을 전체적으로 오히려 놓고 보자. 그 다음에 오늘 거를 다시 좋아요. 체크하죠. 원래 순서가 반대였는데 네, 이렇게 네. 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이제 첫 시즌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실 첼시랑 재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뜬금없이 아스날 이적 루머가 나와서 뭐야? 좀 그랬었는데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첼시 팬들이 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적을 하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램파드의 구상 안에 다비드 루이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한 선택이죠. 그렇지. 네, 물론 네. 첼시도 약간 수비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다비드 루이즈를 안고 갔을 때는 사실 약간 폭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스날 그리고 입장에서는 램파드도 젊은 감독 그리고 또 1부 리그를 데뷔하는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비드 루이스의 성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다비드 루이즈가 사실 어떤 리더십은 굉장히 좋은 선수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젊은 선수 위주로 꾸리고 싶었겠죠. 예. 코시엘리가 갑자기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프랑스로 갔죠. 프랑스로 갔죠. 그러다 보면 의첸을 했죠. 음. 그럼 이제 별풍 그 정도로 의첸하면 이제 좀 받을 텐데. 네, 예, 네. 어쨌거나 아스날의 어떤 대우 이런 것도 코시엘리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지만 어쨌거나 아스날 팬들에게는 좀 비수로 꽂고 나갔습니다. 네. 근데 코시엘리가 경험 있는 수비수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경험 있는 수비수 좀 데려야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다비드 루이즈를 데려온 것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여하간 그래도 어쨌든 한때 월배도 들어갔던 선수니까 야 아스날 수비가 좀 불안하니까 그래도 좀 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받고 왔어요. 그러나 들어와서 봤을 때 3라운드 리버풀전에 살라한테 진짜 털렸거든요. 털리다가 살라 이거 유니폼 끌어가지고 PK를 줬습니다. 네. 벌써 그때부터 PK를 한번 줬어요. 그 다음에 5라운드 또 PK 줬습니다. 왓포드전에서. 네. 그리고 조심성이 부족해. 그래 너무 막해. 24라운드 첼시전에서 타미 에이브라함한테 손 쓰다가 역시 PK 허용 다이렉트 퇴장. 이미 이런 적이 있었던 거야. 네. 지금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미 그런 적이 있었더라고. 근데 사실 이 장면은 무스타피의 정말 킬러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과실로 따지면 무스타피한테 한 80이 있죠. 네네. 그리고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올림피아코스전에서 2실점에 모두 관여했고요. 야 이러면 지금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좀 불안한 수비수다라고 그럼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 망한 그런 영입인 상황이네요. 거죠. 예. 그다음에 오늘 교체 투입되면서 대형 사고로 친 거죠. 그러니까 26경기에 나오면서 2221분을 뛰었단 말이에요. 그때 PK 2회 허용, 2회 퇴장. 그러면 이거는 수비 입장에서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수비수인 거죠. 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한 경기, 한 개 실책, 한 개 PK 허용, 한 개 퇴장. 이게 5년 만에 나온 EPL 대기록이래요. 아 진짜? 네. 근데 5년 전에 그럼 그 기록을 누가 썼느냐? 웨스트햄 대 본머스전에서 웨스트햄 소속으로 뛰었던 칼 젠킨슨이 젠킨슨 아스날 소속이죠. 알죠. 아스날 기록을 아스날이 다시 깬 거죠. 이건 나오자마자 하나. 따따따따따 네네네. 박아놓은 겁니다. 이 정도로 불안한 건데 자 그럼 오늘 경기 스탯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 24분에 파블로 마리가 통증을 느끼면서 이 센터백 교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나왔습니다. 파블로 마리는 어때요? 여기서 그 아르테타가 파블로 마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다비드 루이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안정적이라기보다 아르테타는 왼발잡이 센터백을 쓰고 싶어요. 왼쪽에. 네. 근데 마리가 딱 그거잖아. 아하.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건데 이 경기에서는 뭐 24분 만에 부상으로 빠졌으니까 사실 뭘 논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그 얘기는 했습니다. 게리 네빌이 이 경기 끝나고 다비드 루이즈가 들어온 순간부터 맨체스터 시티의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제가 경기를 못 봤지만 그 파블로 마리가 있었을 때는 아스날이 좀 비비고 있었나요? 비비고 있었다기보다 되게 막 불안한 장면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스날이 되게 잘했다기보단 그것도 있어요. 맨시티도 재개된 다음에 첫 공식전이니까 조금 어수선해하더라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해온 그 어떤 플랜이 자카 부상으로 빠져, 마리 부상으로 빠져, 다 빠그라지면서 이제 경기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네. 어쨌거나 27번의 터치, 24번의 패스 성공률 75% 이렇게 스탯도 별로 안 좋아. 근데 이제 전반 46분에 추가 시간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우측 라인, 하프라인 좀 넘어선 부분에서 얼리 크로스처럼 쫙 올립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다비드 루이지가 생각을 했는지 허벅지를 탁 갖다 빡 대요. 그러니까 그 공이 뿅 튀어가지고 스털링 앞에 떨어지니까 그대로 골.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실책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후반 48분 에데르송이 킥을 빡 합니다. 킥이 잘 가요. 워커가 머리로 딱 떨거나. 근데 이제 마레스가 그 공을 잡은 상태에서 돌파를 시도하는데 가운데 무스타피가 있잖아. 불안했나 봐. 믿느니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만 여기를 잡고 이렇게 흔들고 퇴장 PK를 준 거예요. 네. 그 좀 침착했다라면 중앙에 또 다른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뚫려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방해만 하는 정도?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가운데 수비수가 있고 뒤에는 벨레린도 있었단 말이야. 퇴장당하고 PK 주는 것보다 낫지. 당연하죠. 한 번 더 좀 보는 게 낫죠. 하여튼 그래서 전후반이 이어지는 경기라고 봤을 때 5분 만에 2실점에 직접 관여하고 퇴장까지 당한 이날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입니다. 네, 그래서 아르테타는 사실 좀 감싸줬어요. 얘기하기를 선발로 내지 않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마리가 부상을 당하면서 당장 뛰어야만 했다. 다비드 루이스는 노력을 했는데 팀을 위해서는 좋지 못했다.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제식으로 좀 직역하자면 네, 나다 야 나다 이 그런 식으로 할 건 노력하지 마라. 예. 그따위로 할 거면 네, 차라리 노력을 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이제 군대에서 많이 듣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열심히 하지 마. 마. 잘하라니까 열심히 안 해도 돼. 네. 야, 냐? 그 얘기가 아닐까. 네. 근데 다비드 루이즈가 아마 본인도 이 실점에 다 관여를 한 거 아니에요. 멘탈이 나간 상태로 인터뷰를 했을 때 팀의 실패가 아니다. 나의 실수다. 내 실수 때문에 팀이 졌고 나는 아스날에 남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안타깝죠 좀 사실 팬들에게 약간 좀 안타까움을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나름의 좋은 인터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 실수다라고 그러면서 본인한테 돌린 건데. 근데 이거 저는 아르테타나 다비드 루이스나 물론 다비드 루이스는 지금 불안한 수비수 이거 한다고 해서 불안한 수비수가 지워진다거나 다음에 잘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어요. 아니죠. 그러나 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실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맨시티였잖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오늘 경기 그 보이비랑 같이 보는데 보이비가 그 보면서 굉장히 설레하더라고. 그건 그거였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축구를 한다. 왜냐면 저랑 보이비랑 얘기를 하면서 맨시티는 기대 안 해요. 그러면서 브라이튼은 잡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갔죠. 왜냐하면 아스날 팬들 중에서 이 경기를 이길 거라고 생각한 분들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있을지도 모르게 돼. 극소수. 굉장히 좀 적은 숫자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있죠. 지더라도 이렇게 지면 아쉽잖아. 뭔가 좀 11대 11로 막 맞붙다가 지면 이거 안 되나 보다.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명이 경기를 터뜨려 버린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죠. 네네네. 뭐 이 경기 하이라이트 뭐죠? 케빈 데브라이너 스페셜이야. 아유 씨. 데브라이너 너무 잘하더라. 미친 선수죠. 압도적인 월클. 데브라이너도 좀 은근히 좀 피곤했잖아. 여기는 약간 피곤한 상이야.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부상도 좀 있었고. 부상이 좀 간혹 있어. 지난 시즌에는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푹 쉬었어. 그러니까 봐봐요. 라리가 봐도 지금 메시하고 아자르 완전 돌아와서 부상 복귀 괜찮았고. 그 다음에 메시도 이렇게 신 적 없었을걸? 그지.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메이저 대회들을 이런 선수들은 다 나가니까 그런 피로도도 있죠. 그러니까 메인 선수들은 이 코로나가 축구로부터 아쉽긴 합니다만은 뭔가 몸을 리프레시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 어쨌거나 이러면 아스날 수비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아스날이 센터백이랑 링크가 그래도 납니다. 근데 의아한 게 있어요. 아니 아스날 센터백이 되게 많은데 왜 링크가 날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스타피 이제 황스타피 아닙니까? 무황이라고 부르긴 했습니다만 누가 무스타피를 그게 있습니다. 재개 전에 되게 그러니까 중단 전까지 좋았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싼 똥을 다 치웠다고 보긴 좀 어렵죠. 다시 봐야 된다 이거죠. 물론 이전보다는 많이 믿고 있어요. 오늘 경기 자카가 있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긴 졌더라도 자카가 없으니까 경기가 안 풀렸어. 그러나 무스타피는 아직까지는 좀 소크라티스 이제 많이 내려왔단 말이야. 말만 많아졌어. 그 다음에 홀딩 조금 좋은 것 같았지만 부상 이후에 폼이 다시 예전 안 됐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 다비드 루이즈 오늘 봤잖아. 안 돼요. 파블로 마리 아직은 부상이야, 또. 몰라. 그래 부상이야. 체인버스 부상이야.
이거 많긴 한데 중앙 수비수 쓸 선수가 없네. 그리고 임대 다음 시즌에 복귀할 살리바 좋다고 하지만 어려요. 그 다음에 마브로파너스, 뉘른베르크로 임대를 가 있단 말이야. 거기서 좋은 경기도 있었다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살리바? 내가 스카우팅 하는 선수 아닌가요? 윌리엄 살리바. 네. 근데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이게 좀 아직은 그러니까 누구 하나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센터백 링크가 나는 거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겠어요. 김민재. 좋죠. 김민재 좋지. 좋지. 김민재까지 아스날 가버리면은 뭐. 네. 김민재와 무스타피가 만약에 같이 뛴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가려질 겁니다. 뭐죠? 무스타피가 그 욕 먹는 수준이 네. 굉장히 좀 적어질 거다. 아니요. 더 세질 것이다. 자칫하면. 그러니까 잘 됐을 때는 둘이 같이 사는 건데 만약에 안 돼서 무스타피가 뭐 실수를 하고 그래서 이 수비진이 뭉뚱그려서 욕을 먹어. 그럼 이제 야 네가 싼 똥을 왜 우리 민재가 치워야 되니? 막 아스날 탈출해라.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한때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이버리 서버 터지고 막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다비드 루이즈 막 사실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욕할 수는 없는데 좀 이제 서로를 위해서 같이 놔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